집에 있는 꿀 한 병, 최고의 수면제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5년째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던 72세 김정순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 4시까지 뒤척이곤 하셨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2시간 만에 깨어나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었죠. 그러다 우연히 잠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먹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오랜 불면증에 지친 어르신은 그날 밤 꿀을 큰 숟가락으로 가득 떠서 꿀꺽 삼키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르신은 새벽 3시에 극심한 복통과 설사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오히려 잠은 더 오지 않았죠. 좋은 건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린 겁니다. 어르신은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된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김정순 어르신처럼 좋다는 건 무작정 따라했다가 오히려 잠이 더 안 와서 고생하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2분은 심각한 불면증을 앓고 계십니다. 10명 중 8명은 밤마다 뒤척이거나 새벽에 일찍 깨어나는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계시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걸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수면 시계가 고장나고 있다는 몸의 긴급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 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 우리를 깊은 잠으로 안내해주던 멜라토닌 공장이 서서히 문을 닫습니다. 또 20대 때는 8시간을 푹 잤던 깊은 잠이 60대가 넘어가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뇌를 지키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약해져서 낮에 피로가 누적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김정순 어르신이 드신 꿀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꿀은 현존하는 천연수면 유도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뇌의 휴식을 돕는 최고의 약입니다. 무려 트립토판과 천연당분이 결합되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약 자체가 아니라 그 약을 쓰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망가져가는 수면 리듬에 무작정 꿀만 들이부어도 단단한 잠이 되지 않는 것처럼 무너진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에 무조건 꿀을 퍼먹는 건 독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김정순 어르신의 끔찍한 불면 지옥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하고 깊은 잠을 되찾게 해드린 저만의 처방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비싼 수면제나 병원 치료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꿀을 활용하되 먹는 시간과 방법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명 수면 골든타임 기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만 제대로 익히시면 여러분의 수면 시계를 거꾸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잠을 잘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면을 서서히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절대 공복에 꿀을 먹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보통 잠자기 직전에 꿀 한 스푼을 그냥 삼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김정순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4시간이 지난 빈속에 꿀을 대량으로 드셨죠? 그런데 이건 마른 땅에 갑자기 폭우를 쏟아붓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알면 이게 왜 위험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꿀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느린 연료가 아닙니다. 꿀은 급속도로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로켓 연료입니다. 빈 위에 꿀이 들어가면 혈당이 순식간에 급등했다가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여러분을 강제로 깨워버립니다.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혈당 폭풍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카페인과 꿀을 함께 먹지 마십시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이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오후에 마신 커피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해서 꿀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녹차에 꿀을 타서 드셨습니다. 진정 효과가 있는 채 달콤한 꿀을 넣으니까 더 잠이 올 거라고 믿으셨겠죠.
하지만 이건 불 끄는 소방관과 불 지르는 방화범을 동시에 부르는 격입니다. 꿀이 아무리 멜라토닌을 늘려도 카페인이라는 각성제가 뇌를 깨워대면 결국 카페인이 승리합니다. 게다가 당분과 카페인이 만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몸이 흥분 상태가 되어 오히려 밤늦게까지 뒤척이게 됩니다. 꿀은 순수한 물이나 따뜻한 우유와 짝꿍기지 카페인 음료와는 상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당뇨가 있으신데 무조건 꿀을 드시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꿀은 천연 설탕이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뇨병이 있어도 꿀은 괜찮다고 믿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흔들리는 혈당에 기름을 부어 더 큰 화재를 만드는 셈이 됩니다. 꿀의 당분 지수는 일반 설탕과 거의 비슷한 55에서 87 정도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결코 안전한 식품이 아닙니다. 특히 밤에 혈당이 급등하면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느라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이 때문에 잠이 더 자주 깨지게 됩니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혈당 측정기로 꿀을 먹기 전과 2시간 후를 재어보세요. 200mg/dl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그건 수면 도우미가 아니라 수면 방해꾼입니다. 이럴 때는 꿀 대신 마그네슘 보충제나 카모마일 차를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빈속에 폭탄 투하하지 않기, 카페인과 동시에 먹지 않기, 당뇨 있을 때 무조건 먹지 않기,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수면 재앙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꿀이 기적의 수면제가 될 수 있을까요? 김정순 어르신의 불면증을 해결해낸 그 비법, 바로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김정순 어르신의 불면증을 일주일 만에 진정시키고 한 달 만에 깊은 잠으로 되돌려 놓은 저만의 특급 처방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면 골든타임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꿀을 먹는 타이밍과 조합을 정교하게 계산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극대화하는 원리입니다. 복잡할 것 하나 없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녁 식사 후 2시간 타이밍입니다. 저녁을 드시고 정확히 2시간이 지난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가 위장에서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혈당이 안정화된 최적의 상태입니다. 절대 배가 고픈 상태에서 꿀을 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이어야 합니다. 꿀이 소화되어 트립토판으로 변환되고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정확히 60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골든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꿀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른 조합과 양입니다. 여기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꿀 티스푼 반입니다. 우유 속의 트립토판과 꿀의 천연 당분이 만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것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절대 꿀만 따로 먹지 마세요. 반드시 단백질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혈당 급등을 막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유가 부담스러우시면 무당 요구르트 작은 컵에 꿀 반 스푼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환경 조성입니다. 꿀을 드신 후에는 절대 밝은 빛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 TV, 형광 등은 멜라토닌 분비를 강제로 차단시킵니다. 대신 은은한 간접 조명만 켜두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이완시켜 주세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차가워져야 뇌가 수면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꿀, 우유, 어둠, 시원함 이 4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처음에 이 방법을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5년째 잠 못 드는 사람이 꿀 한 스푼으로 달라질 거라고 믿기 어려우셨겠죠. 하지만 딱 3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날은 여전히 새벽 2시에 깼지만 다시 잠드는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셋째 날은 한밤중에 깨지 않고 아침 6시까지 연속으로 주무실 수 있었죠. 일주일 후에는 친구들이 얼굴 색깔이 달라졌다고 물어볼 정도로 깊은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저녁 식사 2시간 후 꿀 반 스푼과 따뜻한 우유,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 1시간 후 잠자리.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법은 다 아셨으니 이걸 하루 일과표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할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수면 골든타임은 저녁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저녁 8시에는 저녁 식사를 완료하세요. 가벼운 저녁을 드세요. 너무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소화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가 되면 꿀과 우유 타임입니다. 따뜻하게 든 우유 200ml에 꿀 티스푼 반을 넣어 천천히 드세요. 이때부터는 카페인이 들어간 차나 음료는 절대 금지입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이완 시간입니다. 조명을 어둡게 줄이고 가벼운 독서나 명상, 목욕을 하세요.
스마트폰이나 TV는 완전히 끄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9시에는 취침하세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고 암막 커튼을 치세요. 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댓글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3가지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 꿀 대신 뭘 먹어야 하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꿀보다 마그네슘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마그네슘 보충제를 구입하시고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따뜻한 물과 함께 200mg에서 300mg을 복용하세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꿀을 먹으면 살이 찔까봐 걱정돼요. 티스푼 반 분량의 꿀은 약 35칼로리 정도입니다. 이는 사탕 1개보다도 적은 양입니다. 게다가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서 오히려 신진대사가 좋아집니다. 잠 못 자서 생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살을 찌우는 원인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깨는 습관이 있는데 꿀을 먹어도 될까요?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찍 깨시는 분들은 꿀 드시는 시간을 30분 늦춰보세요. 잠자리 들기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또한 침실을 완전히 암막 처리해서 이른 새벽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저녁 식사 2시간 후 잠자리 1시간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둘째, 혼자 먹지 말고 우유와 함께 하세요. 꿀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 폭탄이 되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완벽한 수면제가 됩니다. 셋째, 환경이 50%입니다. 아무리 좋은 꿀을 먹어도 밝은 빛 아래서는 소용없습니다. 어둠과 시원함이라는 수면 환경을 반드시 조성하세요. 김정순 어르신은 이제 밤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신다고 합니다. 5년간의 불면지옥에서 벗어나 하루 7시간씩 푹 주무시며 낮에도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수십만 원짜리 수면제를 복용할 때보다 단돈 몇백 원짜리 꿀 한 스푼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비싼 약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저녁 식사 후 시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숙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밤을 책임지는 속 시원한 수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오늘도 달콤하고 깊은 밤 되십시오.